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폴드3를 한 2주 정도 써본 다음에 느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앞서서 폴드3는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고요. 지금 한 2주 정도 써본 결과 상당히 좋은 폰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쭉 메인폰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먼저 장점부터 갈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들었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폴드3 자체가 이렇게 펼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접었을 때 요 두께 폭은 일반 핸드폰보다 더 좁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은 게 의외로 장점이 있는 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무게는 당연히 일반 폰보다 더 훨씬 많이 나가는데 이게 그립감이 좋고 어떤 무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들었을 때 이게 더 나은가 싶은 생각이 착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이 버튼에 붙어 있는 게 진짜 너무 편해요. 사실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전에 쓰던 바로 전에 핸드폰이 갤럭시 S20 울트라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이 전면 화면에 붙어 있는 그런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그 지문 인식률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운 나쁘면은 뭐 한 5번 이상을 계속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물리적인 센서가 붙어 있는 게 인식률 측면에서는 정말 비교 안 되게 훨씬 더 좋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 자체에 지문 인식 센서가 같이 붙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전원을 딱 눌렀을 때 바로 지문 인식이 거의 뭐 0.5초 만에 되면서 화면이 풀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간 거잖아요. 원래는 이런 방식이었다가 화면 안에 지문 인식 센서를 넣었다가 다시 이런 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장점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광활한 내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내부 디스플레이가 펼쳤을 때 7.6인치 화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넓습니다. 아무래도 Z 폴드라는 제품의 컨셉 자체가 이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이거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치 이런 영상 위주의 컨텐츠 같은 걸 감상하거나 할 때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잠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몇 편 보고 자면은 정말 개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게 생각보다 스피커가 좋아요. Z 폴드 3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해가지고 스테레오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동영상을 볼 때 이렇게 화면을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기울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스피커 위치가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좀 입체적인 사운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소리 품질 자체도 핸드폰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별도의 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게 필요 없이도 그냥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볼륨을 좀 키우기만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요, 단순 문서 작업이나 아니면은 뭐 엑셀 같은 거라고 치면은 진짜 진지하게 노트북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블루투스 키보드랑 블루투스 마우스만 여기다 붙여주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새는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랑 마우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보시면 이런 상태로 여기다가 폴드를 올려주면은 노트북이랑 비슷하게 됐죠. 마우스도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면은 그냥 PC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문서 작업이라고 하면은 노트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5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한번 단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 성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200만 원 정도씩이나 하는 핸드폰의 카메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진을 잘 찍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센서 크기부터 화소까지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보다 성능이 좀 낮습니다. Z 폴드 시리즈가 아무래도 타겟층 자체가 좀 큰 화면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데 카메라 3개 중에서 메인 하나 정도는 현 시대의 최고 사양 카메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게인데요. 아까 장점 말씀드리면서 그립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립감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무게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무겁긴 합니다. 이거를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용자 입장에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보다 무거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됐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무게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SD카드의 미지원입니다. 갤럭시 21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SD카드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용량 장사를 하는 게 전체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SD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전 핸드폰에서 카드만 빼가지고 다음 핸드폰에 넣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옮기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SD카드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전체를 다 이제 내장 메모리로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큰 화면이 정말 좋기는 한데 영상 보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뭐 폴드를 사는 이유 자체가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기 위함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 영상만 볼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단점인데요, 이 큰 화면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화면으로 앱을 갖다가 멀티태스킹을 3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기할 수는 있어도, 일반 사용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몇 개의 앱을 갖다가 멀티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한 개의 앱을 이용할 때 얼마나 이 커진 디스플레이를 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몇몇 앱을 제외하면은 이 폴드 사이즈 화면에 맞게만 늘려만 놓은 그런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이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서드파티 제조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Z 폴드라는 시리즈를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좀 특별한 핸드폰이다 라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은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같은 몇 개 정도라도 제조사를 갖다가 뭐 구워 삼든지 해서라도 폴드용에 맞게끔 이런 레이아웃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2주 동안 핸드폰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폴드3를 어떻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